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한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용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 여야가 이제 극한 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분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계속 조사를 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다녀가서 직접 설명도 했었죠.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안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그분도 네. 수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보다도 먼저 이제 방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도 위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 측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만 있고 좀 국제적인 또 사실 좀 망신이다. 이런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과학을 자꾸 과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국민이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꾸 불안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계속 논쟁이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그 IAEA 보고서에는 네. 서두에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그 참가한 국제 전문가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그 알프스 이런 그 정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IAEA가 직접 현장을 본 게 아니고 도쿄 전력에서 준 자료만 검증했다는 거고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마저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IAEA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도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물론 소수지만 일본 3인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편만 듭니까? 일본 정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할 말 없잖아요. 알프스를 계획해온 게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이 오염수 방류라는 게 최초에 이제 이런 알프스라든가 이런 이제 방류 시설 저류장에 설치를 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반감기를 가지지 않고 마구 방류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방류수를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불안만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5년 전에 우리 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판도라. 그 핵 네, 원전 기억납니다. 폭파 사건. 그 이후로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원전 폐기 선언을 했잖아요. 원전 정책을.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국민들은 다 불안하잖아요. 영화 한번 보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핵 방사능 관련해서 이런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침 지점을 지금 40개에서 200개로 늘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쿠시마가 일본에서 동북부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해류가 돌아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오려면은 최소 4에서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캐나다 같은 더 일찍 영향을 미치는 데서도 아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 포항 포함해서 네네.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거예요. 2020년 김기현 지금 대표 당시 의원이 동해로 오염수 유입 예측된다. 국제소송과 가처분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고
요즘 또 유명해진 원희룡 제주지사도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방류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국힘도 2021년에는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까지 냈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왔을 때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도 안 먹는 수족관 물 먹방쇼나 하고 있는 이런 뭐 정당이 과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오염수에 관해서는 저희 아니, 특히 우리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네네. 지켜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한일 YWCA가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 경북의 전국 그러니까 우리 지역 어민들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호소 대회를 열었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원자력 시민위원회 일본에서 했는 건데 네. 모르타르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한 거를 이렇게 굳힌 거를 이렇게 고체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고요. 예전에는 우리 체르노빌 소련 같은 당시 지금 러시아인데 네. 그 당시는 통째로 시멘트로 다 덮었어요. 이 사실을. 네. 근데 하여튼 현재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바다에 뿌리는 건 전 세계 인류 역사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 정부는 방류 연기를 우선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전문가를 좀 파견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안전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안전한 있습니다. 방법이 필요하다. 예. 아니 그건 뭐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 그런 논의를 안 했겠어요. 그리고 지난 그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 해결을 위해서 이미 결정된 당시는 이미 알프스하고 벌써 계획해가지고 네. 터널 뚫는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야당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냥 선동하시고 이러면 아니 곤란하고. 부시장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어요. 이번에 방류하는 비용을 하면 34억 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다른 비용을 많이 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걸 자신들도 아는 거죠. 환경보다 비용을 선택했다. 예. 참 욕하고 싶어요. 뭐, 사실 일본 뭐, 정부. 언제부터 저렇게 또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환경 안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 좀 이게 남의 나라의 비극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저도 뭐 제일 안 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미 각국에서 거론한 결정한 네. 이고 나라별 그런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부분이고 대신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장 보는 거는 저런 어떤 괴담성 이야기 때문에 한 방울도 지금 새롭게 방류할 시작도 안 했는데 2년 3년 전에 국힘이 저를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네, 지금 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못지않게 뜨거운 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거든요. 여야가 백지화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등장을 해서 원유영 장관도 이재명 대표 양측 다 비판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을 하거나 제3기구 재논의를 주장했는데 이 안은 또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팩트 그렇군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15년 전이죠. 네. 이게 필요성이 국민들에 의해서 제기됐고 드디어 2021년 4월 달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해서 예타가 통과해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예타 때 없었던 종점 변경이 추진되고 올해 5월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양서면이 아니고 강상면으로 변경이 추진돼요. 그래 되면 기존보다 2.2km가 더 고속도로가 길어지고 비용도 1,500억 정도가 더 나가요. 네. 그런데 변경되는 종점에 자세히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다 29필지 축구장 5개 크기 축구장 크기도 제가 계산해 봤어요. 12,000평에서 13,000평 돼요. 여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을 해소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해요? 여기에 제가 더 하고 싶은 말 그 땅 29필지 안에는 상속받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2005년에서 7년도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매입한 땅도 있고 2016년에서 19년 8개 필지는 그 가족들이 또다시 매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무슨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 하면서 백지한다 하니까 무슨 백지장 좀 들면 좋지 왜 그걸 자꾸 백지하려고 그래요. 일단 팩트는 종점이 변경된 네네.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걸 이제 양평군하고 2022년 7월 달부터 세 개 안을 가지고 협의를. 우리가 이제 교통량 네. 또 뭐 환경 네. 이런 걸 두고 평가를 했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한 10,000평 정도 되는 뭐 특정인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뭐 이게 문제가 뭐 심각한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장관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 뭐 아이를 둘로 잘라서 네 해라.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가 야 이거 계속 해명해봐야 이거 뭐 김건희 여사랑 땅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환경성 평가 제대로 해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봐야 믿겠습니까? 그냥 또 특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겠죠. 아마 이렇게 되니까 진실 공방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군수 때도 이 종점 변경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네. 기존안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데 보면 민주당 군수 그 직전 군수죠. 네. 군수 땅 3,000평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민주당 군수 때 요청한 거는 이 두물머리 양수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밑쪽으로 강하면이라고 또 있어요. 네. 강상면이 있고 강하면처럼 IC를 어떻게 하든지 좀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거를 그걸 통째로 우리가 변경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또 자기네 땅 군수 땅이 3,000평 있다는데 군수가 그쪽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선산 땅이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물타기 한단 말이에요. 오염수 바닷물에 방류하는 물타기 하더만 이거마저도 물타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참 물타기다. 뭐 민주당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문제를 만들어 놔놓고 문제를 만들어 놔놓고 그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걸 다 책임을 또 이렇게 떠넘기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그러니까 더 붙이면. 국민들을 보고 정치합시다. 자, 국민들이 정말 그 김건희 여사 땅 거기 10,000평 있는 거 가지고 관심인들 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000평. 예. 자 원희룡 장관이 박근혜 대표 때 척져가지고 고초를 엄청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친위부대 호위무사를 자임해서 자기 대권을 노리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는데 네. 아마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심한 시련을 겪으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나 이제 우리 지역 이슈로 좀 가볼 텐데요. 자, 원안 추진으로 갈지 수정안으로 갈지가 우리 지역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있거든요. 바로 자 대구시가 지난 6일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신청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연 건데요. 자 신청사가 논란거리죠. 김용판 의원과 달서구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계획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실 제가 이제 정무 특보로 있을 때 네. 이거 수기 민주주의 한다고 정말 달서구 주민들, 북구 주민들, 중구 많이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렸습니다. 이제 시청에 뭐 시위하러도 많이 오시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이제 저 평가단을 만들고 네. 또 이렇게 제안서를 내고 구청에서 그래서 네. 뭐 부지도 다 다니고 그래서 끝없는 토론 끝에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긴 줄다리기를 네. 하다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전 시장님들도 이걸 한다 했다 뭐 안 한다 했다. 네. 근데 그렇게 실컷 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일순간에 뒤집어지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빚내서 청사 안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이 뭐 그 빚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옆에 조금 남아 있는 이 부지 일부를 팔아 가지고 짓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달서구 주민들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홍준표 시장이 일부를 파는 게 아니고 거의 반 이상을 팔아서 청사를 짓겠다 했는데 금방 정혜영 시장님이 안타깝다 하는데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전임 그 권 시장하고 정혜영 부시장이 있을 때 다 했는 거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엎고 있잖아요. 자, 문전 옥다 팔아가지고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선산 팔아가 사업해가지고 망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공유재산 이 중요한 이 달서구의 두리상 정수성 부지는 정말 매각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빚 안 내겠다고 해가지고 땅 반틈 팔아가지고 나머지 청사 짓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이 안 되는 행정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유 재산에 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용판 의원이 홍 시장의 재정 건전화 방침 자체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이 발언에. 예.
그 김용판 시장 저 의원 말은요. 네. 당연히 달서구에 있고요. 저 역시도 그 250명 좀 그때 수기위원회를 네, 해가지고 수개월 한 6개월간 했습니다. 당시는 저도 뭐 100%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들로 인해서 찬성한 네, 거예요. 의견이 모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한 대로 추진해 줘야죠. 왜 자꾸 그게 딴지를 걸고 사실 자꾸 딴지를 건다는 뜻은 안 하겠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판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강민구 위원장이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용판 의원도 이 뭐 지역구 주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뭐 홍 시장님과 손발을 잘 맞춰야 이 좋은 선물도 받고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주민들이 뜻하는 대로 또 대구 시민들이 결정한 대로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밀어붙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역시도 그런데 제발 그 앞에 그 여러 가지 사안을 여러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업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갈아엎어 가지고 최상은 아니고 사업을 이어받는 거 중요하다. 홍준표 시장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정혜용 당대표 특별 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